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한 오늘 금일 모두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늘 장에서 수익 좀 많이 나셨을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포트폴리오는 아직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큰일이겠죠. 오늘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누구보다도 자세히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올랐던 만큼 배트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상담 도와주실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위원님과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프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샘플러스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 오늘 장 정말 금요일인데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다음 주 장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가 제일 궁금해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경계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도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경계 심리에서 조금씩 벗어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사실 연휴 직전에 외국인들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났고 특히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는데 저는 이제 이걸 좀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는 경계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미국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계 심리에 의해서 지금 장이 크게 물량이 씻지 않은 상태에서 RA 변동성이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실적 시즌에 큰 폭으로 밀리지만 않아도 이 시즌이 지나간다면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상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우리 시장이 만약에 큰 폭으로 밀리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180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후의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좀 또 중간에 또 끼어 있지만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만 단기적인 물량을 좀 조심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은 그때까지 시장이 큰 폭으로 밀리지 않으면 역시 시장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장중 선물 물량에 의해서 급등락이 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경계심을 높이되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되는 그 지지선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샘플러스 이지환 검색했는데 왜 안 나오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 서울경제 이지환입니다. 정확하게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하TI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7,000원에 20% 담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76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하TI 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약간 이제 수익 중이시긴 하거든요, 위원님. 근데 수익이 많지 않아서 월요일장에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좀 고가권에 사셨다 그렇죠. 지금 네. 현재는 시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시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매도해야 되거나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진입하신 가격이 좀 고가권이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하TI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철도 제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남북 경협지로 많이 같이 이제 묶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하TI도 급등을 했고 지금은 이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테마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급등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일단 홀딩하는 부분은 맞지만 진입하신 가격이 너무 높고 대응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을 5,600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7,000원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목표 가격은 8,5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테마주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한의 어떤 제스처가 나왔을 때는 급등하는 그 시점을 차익 실현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괜찮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남북의 어떤 혹은 북미 간의 대화 제스처가 나와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8,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황금 연휴 동안 정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건강상의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위원님 유한양행 가지고 있습니다. 48,0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유한양행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49,000원 라인도 오늘 돌파를 해서 이렇게 시세가 분출될 때는 유한양행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일단 펀더멘탈이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는 부분과 전체적인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길리어드사의 램시드 비루입니다. 지금 현재 램시드 비루가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로서 가장 유력하다라는 부분을 한 달 전쯤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4가지 군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가시화 좀 되고 있죠. 근데 유한양행을 우리가 이 길리어드사는 직접적으로 국내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길리어드사의 이 수혜를 누가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쪽에 지금 먼저 코스닥 쪽에 종목들이 좀 뛰었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적으로 원료 공급 현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나 혹은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거나 별로 물량이 없거나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길리어드사의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가 도입이 된다면 길리어드사의 국내 최대 파트너사가 바로 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연구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코업을 하고 있고 판매 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상할 때는 이 길리어드사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관련된 부분을 판매를 할 때 아마 유한양행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보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48,000원에 진입하셨으면 지금 가격은 뭐 그렇게 나쁜 가격에 진입하신 건 아닙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45,000원으로 단기로 보시면 좀 짧게 설정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가격대 53,000원 정도인데 목표 가격은 일단 6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오늘 좀 시세 분출이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 맞는 전략자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3,32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페노션 3,320원에 이제 진입을 하셨으면 3월 달에 이제 한번 주가가
쭉 빠진 뒤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데 오늘같이 장이 좋은 날에도 안 움직였어요, 위원님.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페노сон 같은 경우는 4월 24일 날 보시면 거래량 급등하면서 한번 주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 주가가 사실 올라갔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릴 수도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당일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그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량의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위쪽에 4,000원대부터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전에 사셔서 청산을 못 하셨다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최근에 들어가셨다라면 조금 진입 시점을 좀 잘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현재 지지선은 3,000원 정도가 설정이 되는데 사실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이탈될 시에 빠르게 손절을 할 필요가 좀 있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직전 대량 거래량에서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3,9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다음 주 정도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청산하는 관점을 좀 가지시고요. 이 해운과 관련돼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컨테이너선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벌크선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벌크선에서 이 페노션은 벌크선과 관련이 있는데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실적이 좋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컨테이너선 대비해서 낮다라는 것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최근에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지는데 그 내용을 잘 옥석을 가리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 최근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뒤에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로서 위원님께서 나오는 리포트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좀 다음 주 중에는 빠르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페노션에 대해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나도 내 종목 AS 받아보고 싶다. 어떤 게 문제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0231-5611-2612번 두 개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인탑스 인탑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50원에 비중 15% 가지고 있습니다. 1,050원이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11,050원. 그렇죠. 1,050원에 샀으면은 죄송합니다. 네. 11,050원에 한 15% 정도.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4월 말에 매수했습니다. 4월 말쯤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탑스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사셨죠, 그렇죠? 네, 한 4월 말경에. 뭐 지금 사실 가격대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탑스 지금 가격대는 한번 좀 진입해볼 만한 가격대고 한번 사볼 만한 구간에서 사셨습니다. 네. 인탑스는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휴대폰 네, 케이스 그렇죠. 쪽하고, 휴대폰 케이스 하랑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여러 가지 그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휴대폰 쪽과 매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가가 사실 보시면 이제 15,000원대에서 거의 절반가량 이제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보시면은 인탑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관련된 부품이고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놓고 보시면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셧다운이라는 이 공포심이 왔을 때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자동차랑 1번이 자동차고 2번이 휴대폰이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제조업에서 가장 큰 공포심을 불러왔는데 안타깝지만 인탑스는 그 둘 다 해당된다 그렇죠. 휴대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자동차도 발을 담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이랑 휴대폰 관련된 공장이 셧다운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은 내려왔고 아래쪽에 이제 7,100원 정도의 지지선을 형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지선으로서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120원 여기가 장기 지지선이 될 거고 단기적인 지지선은 9,5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선은 9,500원 정도 잡고 이 휴대폰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과 장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2분기가 저점론이 될 거고 실적은 3분기 이후로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가 저점론이라면 주가는 한 5월 말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이고 5월 말 이후로 넘어가면 주가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반등 이후에 어떻게 보면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행보 구간에서 잘 버티면 주가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이면 적어도 주가는 한 5월 말 정도부터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일단 행보 구간에서는 좀 버티는 전략, 9,500원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1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4,000원대는 아마 3분기, 2분기 지나면서 3분기 좀 접어들 때 아마 2분기 저점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크게 튈 겁니다. 그때 아마 도달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고 목표 가격 14,000원, 지지선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인탑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회사에 대한 내용과 또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MNS요. MNS, LMS. 예. LMS 맞으시죠? 매수가랑 예,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12,600원에 30%요. 12,600원에 30%. 오늘 시장 좋았는데 이거 혼자 안 갔네요.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좀 반등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것도 그래핀 관련주는 맞는데 오늘 안 갔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12,600원에 공략을 하셨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종목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실톤 관련주라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 주가가 이게,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9월달까지면 참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쭉 빠져가지고, 지금 좀 반등 다시 그렇죠. 올려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보시면 LCD PLU 핵심 부품 프리즘 시트 제조 판매하는데 이게 약간 독과점 좀 규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몇 개 회사가 거의 시장 독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LCD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시장이 굉장히 어려질 때도 이 독과점 때문에 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인 걸 다 보시니까 2018년도에 한 1,000억 정도에서 2019년도에 1,600억 정도 매출액이 굉장히 늘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독과점 형태에서 매출액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했는데 영업이익은 보시면은 2017년도에 190억에서 2018년도 110억 그리고 이제 2019년도 95억 매출액은 독과점 형태에서 버티는데 그 안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크게 줄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은 펀더멘탈은 어떻게 보면 섹터 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섹터 전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좀 줄고 있다 보시면 펀더멘탈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좀 양호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사실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도에 10월달, 11월달 고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2월 초 중반부터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급락이 나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사실 그 전부터 사실 하락을 좀 계속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나마 레벨 다운을 하더라도 독과점 형태의 쓰레기와 함께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덜 내렸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번 주에도 관련된 레포트가 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을 딱딱 맞으면서 그 맞을 때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선에 딱 물리거든요. 요런 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은 일단 시세가 단기적으로 꺾이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기준은 조금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타깝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12,600원이니까 그 라인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2,600원이 왔을 때 이 구간을 강하게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12,600원을 강하게 넘어가면 매수가를
가격이 넘어가면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해서 위쪽으로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한 19,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12,6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본전 근처에서 청산하고 종목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은 9,3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12,600원 매수하신 가격을 1차 목표 가격으로 해서 이 구간은 다음 주나 적어도 그 다음 주 한 초반 정도에 넘어가면 좀 목표가를 길게 좀 크게 19,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넘어가지 못하면 본전 근처에서 청산하고 종목 한번 교체해 보신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사주 신탁 100억을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 9월 말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경향이 좀 어떠냐면 자사주 신청하잖아요. 자사주 신청하는 기간에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 매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받아줄 매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기관이나 외국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신청은 최근에 경향을 보면 자사주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첫날이나 이틀 정도 뛰고 그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매물 압박을 받아서 상승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너무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략대로 매수가 근처를 좀 놓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MS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매수가를 넘어서느냐 아니냐가 이 종목이 갈지 말지에 대한 좀 기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간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삼성제약요. 삼성제약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260원에 25%입니다. 4,260원에 25%에. 25% 정도. 이거 네. 언제 공략하셨어요? 이게 한 달 정도 됐나? 장기간 1차 상승 후에 네. 행복하고,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도 아직 안 빠져나간 것 가지고 매집 물량이. 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도달하지 싶은데 너무 이렇게 옆으로만 기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횡보하는데 제가 위원님께 삼성제약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들고 계신 지는 한 달 정도 되셨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 종목 아직 시세는 살아있습니다. 지지선 이탈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1차 상승 이후에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옆으로 가면서 좀 횡보하고 있다, 그렇죠. 이 종목 예.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이전에 상담했을 때 드릴 때 혹시 기억하셨나요? 예, 예, 예. 예. 그 가격대가 지금 거의 왔었죠. 예, 왔는데 이제 거기가 1차 목표 가격이고 4,600원대에서 4,800원 요 사이니까 1차 가격대는 거의 왔고 그 이후에 이제 옆으로 이제 밑으로 꺾이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니까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보유 전략입니다. 시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던질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옆으로 행보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이제 제가 목표 가격을 말씀드렸던 4,600에서 4,800 요 사이에 매물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3,8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고 대신에 이제 이 3,800원 이탈하지 않고 시세가 언제 나냐면 4,800원 있죠. 4,800원을 넘어섰을 때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1차 목표 가격은 4,800원을 돌파, 그러니까 4,800원을 1차 가격으로 보는데 여기를 한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좀 홀딩하다가 4,800원이 넘어갈 때 아마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버슈팅을 활용해서 나머지 절반 정도를 청산하는 전략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지선은 3,800원, 1차 목표가 4,800원, 2차 목표 가격은 5,800원 정도 잡고 절반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세하게 가격 전략자 드렸으니까 이대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주시면 조금 더 대응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유 시청자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필룩스예. 필룩스 아직 들고 계세요? 그거 한번 팔았다가 다시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어요? 예. 그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200원에 20%예. 5,200원에 20%. 예. 필룩스 한번 수익 보고 파신 거죠?
예, 저번에 6,250원인가 그때 5,070원에 사가지고. 아우, 잘하셨네요. 오늘 다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님께 예. 좀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번 수익 내고 잘 파셨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 분 또 다른 의원님이 예. 좀 빠질 수도 있다 하더라고. 예, 예, 저는 맞습니다.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팔았다가 좀 더 기다려 봤더만은 그 안 오고 다시 5,200원, 뭐 5,100 얼마 뭐 이래 며칠 동안 가더만 도로 또 5,200원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 내 듯 싶어 사뿌리지요. 원래 이제 이 종목이 본인하고 이제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룩스가 펀더멘탈이 좋다거나 혹은 뭐 이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예. 내가 사서 수익을 내면 사실 그 종목은 본인하고 이제 맞는 종목이거든요. 아마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필룩스는 예. 알고 계신 것처럼 조명 관련된 부분, LED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상승 예.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굉장히 예. 각광을 받았다가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지금 예. 이제 답보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필룩스는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 크게 큰 폭 성장한다기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 탄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예.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큰 폭을 내렸다 그렇죠. 상당히 큰 폭을 예. 내렸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강도도 다른 주도주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필룩스를 오랫동안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체감하는 맥점이 있는 거죠. 거기서 예. 한 여기 정도면 사면 되겠다. 여기 정도면 팔면 되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일단 그 궁합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술적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필룩스 보시면은 아직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반등 나올 것 같은데 5,200원이신데 예. 반등은 나오는데 위쪽에 그 파신 가격 6,한 200원 정도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6,200원 넘어가게 되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6,200원 넘어가지 않으면 또 파십시오. 또 팔고 밑에 또 사면 되거든요. 공원이 맞을 예, 때는. 예. 그래서 예. 6,200원 정도를 놓고 돌파하는지 정도를 보다가 돌파하지 예. 못하면 또 팔고 밑에 예. 또 산다 생각 가지시고 6,2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목표 가격은 7,500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200원 돌파하면 7,500원까지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애청자님 필룩스로 한번 수익 보고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종목과 궁합이 앞으로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7,000원 선까지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애경유화 가지고 있고요. 네. 매수가랑 매수가는 비중은요? 9,050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9,050원에 10%면 우리 시청자님 언제 공략을 하신 걸까요? 좀 오래됐는데요. 처음에는 2019년 2월경에 만 원대 처음에 5%를 매수를 했다가 네. 올해 1월 달경에 차트가 정배열되는 거 보고 5%를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9,000원 초반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평균 네, 단가가 9,000원 정도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이 종목을 좀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애경유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매수하셨을 때. 솔직히 처음에 5% 매수했을 때는 증권방송 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종목은 추천하는 거 보고 했다가 네. 예, 이 종목은 이제 그 종목 자체에 본연적인 가치가 있고 또 계열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애경유화는 원래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튼실한 종목이고 사실 우리가 애경유화하면 상당히 단단한 기업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냐,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라는 부분은 일단 이 종목 자체의 본연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석유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로 여겨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화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납다 등 원료로 하여 뭐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뭐 이 벤젠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강했던 부분이고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효자했던 부분인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중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졌다 그렇죠. 중국 때문에 어려졌고 네. 이 우리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느꼈던 이 기업들이 왜 어려졌냐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사실 중국이 너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원료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제품 가격은 내려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격적인 펀더멘탈의 흔들림만큼 압박을 받는 거예요. 원료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 가격은 중국 때문에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석유화학과 관련된 화학과 관련된 부분, 특히 기초화학과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어렵고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단한 종목에서 실제로 뜯어보면 실적은 굉장히 큰 폭으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애경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잘 버텼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가격 대비 이제 제품 가격이 좀 상승하고 원료 가격이 하락하는 여기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볼만한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신 것처럼 뭐 계열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워낙 잘 알고 있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운 국면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본인의 사업은 조금 희망이 있고 계열사들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좀 당분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이제 워낙 오랫동안 가져 계셨고 고가권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그거 하실 건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지금 분기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바닥권에서 상승했을 때 제가 1차 가격을 많이 상담해서 제시해 드렸는데 4,300원까지 4,295원까지 내렸다가 지금 반등 올라오는 요구가 7,300원 정도가 제가 잡은 1차 목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차 목표 가격에는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은 목표 가격에 왔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양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6,300원 놓고요. 아마 7,3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다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가 위쪽에 아마 이제 8,5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번에 제가 봤을 때 7,300원은 돌파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7,3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다음 목표 가격은 8,500원인데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전은 9,050원이다 그렇죠. 9,050원인데 8,5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한번 종목 교체해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9,000원까지 본전까지는 내가 최소한 버티겠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조금 그 가격대에서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그 교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터 자체가 펀더멘탈적으로 앞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열사 부분도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8,500원에서 종목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이 석유 관련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이 애경 유화에도 어떤 영향이 좀 있나요? 그래서 반등을 줬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원료 가격은 굉장히 올라오고 제품 가격이 내려오는 현상이 있다. 최근에 원료 가격이 내려가고 제품 가격이 유지되는 호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유가가 오른다면 근데 지금은 유가가 제가 봤을 때 제품 가격을 그러니까 원료 가격을 압박할 만큼 당장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반등이 나온 기조 가운데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분명히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재가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가격이 그 부분과 계열사 부분과 섹터에서 나가는 부분을 합쳐서 지금 반등권에서 8,500원 정도 오시면 파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왔을 때 못 파시면 가격 압박은 제가 봤을 때 3분기 가면 또 나옵니다. 왜? 유가의 선물 가격이 지금은 10불에서 20불 요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미 9월물 이후에 원유의 선물 가격은 이미 30불대 다 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2월 달 가면 원유 가격은 거의 정상화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전에 8,500원 정도에서 파시는 게 좋겠다.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이슈를 이미 차트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8,500원 선만 올라와도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밤늦게 수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세요?
예,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방금 저희가 원유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케미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1만 원. 21만 원, 비중은요? 20%예요. 20%? 예, 예. 21만 원에 근데- 공략했는데, 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1, 4분기 적자 났다고. 적자, 어닝 쇼크까지, 그죠? 안 그래도 네. 힘든데. 예, 예.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사셨다 그렇죠. 사실 롯데케미칼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펀더멘털이 어렵다 그렇죠. 예, 제가 예.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롯데케미칼은 제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석유화학 섹터 어렵다, 기초화학 섹터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제 사셨을 때는 기대치가 있으셨다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이제 가격이 그렇게 높게 사시진 않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가격대 높게 사셨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섹터가 어렵고 제가 이 작년에도 솔경기에서 9월, 10월달 이 섹터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반대로 그때 증권사 레포트들은 굉장히 좋게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섹터가 전체 어려운데 하나솔루션,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요 세 개는 탑픽이다, 좋다, 탑픽이다, 완투쓰리다 이런 레포트가 제가 본 것만 다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 뉴스가 따라서 나오고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한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사신 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판된 레포트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 그 이유는 지금 펀더멘탈을 좀 보시면은 2017년도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한 2조 9천억 정도까지 갔다가 2018년도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내적인 요소는 있었습니다. 보시면 한 1조 9천억 정도 떨어졌다가 작년에 1조 1천억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6,800억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한눈에 봐도 계속해서 뚝뚝 떨어진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회사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보실 수밖에 없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가지는 가장 기저적인 펀더멘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뭐 한번 사볼만 하다. 요렇게 저는 인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격대에서 좀 접근하시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좀 이제 분기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이 18만 5천 원 정도를 지지를 좀 해주면 상당히 모양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원 정도를 지지해주면 이 종목이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는 좀 꽤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18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펀드에서 유입된 물량들이 손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18만 5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18만 5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한 23만 5천 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위쪽으로 더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8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면 목표 가격은 25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롯데케미칼 정말 좋은 종목인데 위원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저희 시청자님 좀 안도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보유하셔서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오늘 들고 계세요? 대형 포장 들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대형 포장 1,240원에 있고요. 비중이 50%예요. 1,240원에 비중을 50%나 담고 계세요? 예, 예. 오늘 공략하셨을까요? 아니요,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 예, 예, 예. 많이 좀 시세가 분출됐던 날 이제 담으셨던 거죠? 예, 이제 진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포장 앞으로 잘 갈지 말지 그게 궁금하시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날부터 좀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자, 이 종목은 테마다 그렇죠. 테마고 지금 테마가 몇 번에 걸쳐서 들어왔다 그렇죠.
들어왔고 2월달, 3월달 반등 나온 뒤에 급락했고 1240원 이제 급등했을 때 사셔가지고 좀 물렸는데 다행히 아래쪽에 보시면 1,000원 있죠. 1,000원에서 1,040원 요 사이인데 1,000원 정도 지지선이 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1,000원을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지금은 상승 기조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상태입니다. 보유를 하셔야 되고 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상태인데 대신에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39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가격 1,39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0원이요? 예, 1,390원. 요즘에 1년 동안 거래량이 많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최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사셨잖아요. 예. 다음번에는 이 테마는 최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이 테마는 최대 거래량이 나올 때는 항상 매물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나 그 전에 매물이 없을 때 사셔가지고 매물이 나올 때 던졌다가 롤링이 가능하시다면 밑에서 다시 잡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테마 형성될 때 거래량이 나온 날 잡지 마시고 이게 테마에 예. 연관된 건가요? 예, 테마 종목입니다. 예, 지금 현재 포장 영택도 회사가 요즘에 그 예? 택배 회사가 많이 늘면은 예. 그 박스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게 테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과 전체 섹터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대형 포장은 예. 택배 포장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택트, 여기에 지금 묶여 있다 그렇죠. 여기에 예. 관련된 테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날까라는 부분은 제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가격대, 말씀하신 가격대에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 종목을 길게 보는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테마주로 묶여 있는 만큼 대형 포장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예, 가격은 73,000원이고요. 73,000원이고요. 예, 그 프로스는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15% 정도 되시고요.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셀트리온 제약. 예, 한 달 정도 됐을까? 한 달인가? 그 정도 잠깐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중장기로 보세요. 뭐 이제 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셀트리온 제약 73,000원에 사셨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은 들고 가시는 전략이고요. 네. 이 종목은 시세가 살아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락이 나왔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이런 게 코로나19가 안 엮였으면 오히려 이 종목 주가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주가 만약에 코로나19가 안 연관됐으면 아마 주가는 지금 73,000원이 아니라 한 83,000원, 9만 원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거기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면서 매물이 오히려 쌓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물을 해소하려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아래쪽에 63,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일단 82,000원 직전 고점으로 드리고요. 그 이후에 지금 대응은 한번 82,000원 할 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살까요? 조금 더 사셔도 되는데 어차피 길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급박하게 사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예, 그 기간이 좀 오래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조금 더 사신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다른 종목 뭐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현대차 좀 가지고 있고요. 예. LG전자도 좀 가지고 있고 또 한국전력하고 파라다이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야, 다 좋은 종목만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도 근데 지금 어떤 좀 급등주를 비싸게 좀 사진 거예요. 현대차도
한 자. 13만 원 정도에 자, 어머니, 사져 있고요. 우리 하나씩 불러볼까요? 지금 전화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현대차 매수 가격 얼마입니까? 한 현대차 매수가 12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예. 자, 현대차는 12만 원에 사셨는데 이 종목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의 직격탄이다. 그렇죠? 자동차는 왜냐하면 공장이 셧다운됐기 때문에 직격탄인데 지금 우한 폐렴 이후에 그러니까 우한의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렇죠. 공장이 왜냐하면 셧다운에서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목표하신 사신 가격까지는 일단 길게 보고 그냥 들고 가세요. 시세는 3분기 위에 나올 수 있습니다. 3분기.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유한 전략. 또 다른 종목 뭐 가지고 계세요? 저기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도 이번에 좀 안타깝지만 직격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지금 업종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았다 그렇죠. 셧다운이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재개가 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지금 뭐 다른 이 섹터 내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이제 업종 재개하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종목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예요? 저기요, 여기 2만 원이요, 2만 원. 2만 원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 3분기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시고 2만 원 최소 매수가까지는 들고 있자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신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LG전자하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LG전자부터 볼게요. 예. 자, LG전자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렇죠. 1조 원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좀 상출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을 잘했다기보다는 비용이 줄었다 그렇죠. 비용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가 크다라기보다는 CEO가 바뀐 이후에 앞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뭐 휴대폰 IM 관련된 부분 줄이면서 집중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러면 사업 내용은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 단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아니요, 7만 6천 원이요. 7만 6천 여기 또 좀 단계 물렸다 그렇죠. 이 종목도 7만 6천 원 이상 끌고 가자, 매수가까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도 지금 아마 이 종목은 시세가 한 4분기 정도 가면 시세가 좀 정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받을게요. 예.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요.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측면을 보십니다. 길게 가져가시려고 사셨어요? 짧게 보려고 사셨어요? 그냥 제가 가격 오드라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예요? 제가 갖고 가는 게 2만 9천 원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전력 실적은 거의 공개거든요. 앞으로 사업 부분이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이 어떻게 책정하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바뀌는데 한국전력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력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된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져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베니핏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시지만 않으면 시세는 살아있고 29,0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머니께서는 대부분 어떤 종목이냐면 당장 단기로는 시세가 나지 않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급등주 위주거나 테마주 위주면 제가 보유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우량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 2분기 어렵지만 3, 4분기 넘어가면은 저점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너무 급박하게 보지 말고 일단 내 계좌에서 조금 넣어놓는다. 다만 한 종목당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종목당 비중을 한 10% 내에서 15%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은 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홀딩을 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는 대부분 3분기 이후에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청자님, 마지막 시청자님 정말 행운하세요. 이게 앞으로 배트맨 일부 금요일 시간에는요, 이렇게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에 당첨이 되신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모든 종목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에 전화 연결이 된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또 굉장히 좋은 종목들만 갖고 계셔서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 종목도 지금 버릴 종목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이분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해왔는데요. 난 좀 더 이지원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2부에는 이지환 전문가님의 강의까지 이어지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